주민자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주민자치 본질은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하는 게 주민자치고요. 이 일 중에서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가 되고, 마을 사람 전체가 이웃과 같이 하면 주민자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같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하는 형식이 아직도 많이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미 개인자치에서는 성공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릴 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그다음 자식도 다 키워서 이제 출가도 시키고 먹고 살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는 개인자치에서는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지만 주민자치에는 아직도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이제 그 어떤 비유를 드릴 수 있냐 하면,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그 이제 운동회 하면 2인 삼각 경기 있습니다. 두 사람 갔다가 이제 그 가운데 다리 묶어서 가라 그러면 두 사람 마음이 잘 맞으면 제법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그 주민자치는, 자, 우선 뭐 동네 자치 전체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자치만 생각해 보죠. 25명이잖아요. 25인 26각을 만들어 버립니다. 가운데 발 다 묶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왼발 오른발 하면 그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구령이 안 맥히잖아요. 하나 둘 안 맥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25분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규칙의 합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규칙에 합의하시지 않으면 25인 26각 상태에서는 한 걸음도 앞에 못 나갑니다. 자, 우리 동네 전체가 앞에 나가려 그러면 동네 전체가 합의하는 규칙이 있어야 동네 전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하죠. 그러잖아요.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런 데 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한 답이 없으셨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 대학을 다 졸업해도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신념에 찬 어떤 결심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그 일까지 다 해결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제가 한 5시간, 6시간 강의 시간 마구 늘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서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주민들이 25인 26각의 상태로 됐다는 것은 서로 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나아가기 위한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 규칙을 만들려 그러면 이렇습니다. 다른 용어로 이제 제가 바꿔서 설명드리면, 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잘하는 게 있고 주민이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하는 것은 관료들이 행정으로 하면 되고, 주민이 잘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치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주민들이 잘하는 것에 관해서는 국가가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25인 26각 상태에서 25명이 합의를 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지, 국가가 개입해서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그러면 25명이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잘하는 것을 국가가 하고 주민이 더 잘하는 것을 주민이 하게 만드는 것이 분권입니다.
주민 더 잘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거죠. 그 배려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잘하는가? 반드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지 않으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더 잘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하자는 게 자치입니다. 하는 게 자치입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치가 매우 밀접합니다. 이때 만일 분권이 없이 자치를 한다. 또 자치 없이 분권을 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첫 번째 주민회입니다. 주민들의 회가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자치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회인가요? 아닌가요? 주민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회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동장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면 자치회인가요?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회도 자치회도 아닙니다. 이거는 말만 주민자치회지. 그 지록이 말아 그러죠. 사슴 가리켜갖고 말이라 그러는 이런 형태지 실제는 주민회도 자치회도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회로 만들고 자치회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가 되는 회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2002년쯤에 이제 전국화시켰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행안부가 하겠다고 나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인가요? 아닌가요? 시범 실시하는데 대전에 지금 이제 아직도 안 하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서울 같은 데는 했는데 그 주민회 주민회 아닙니다. 자치회냐? 자치회도 아닙니다. 시범 실시하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게 분석이 다 될 겁니다만은 자, 이런 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를 오늘 제가 이렇게 비판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자치회를 설계해야 되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이제 주민자치회가 된다는 이제 저 나름대로 20년의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회도 아니고 자치회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회가 되려 그러면 주민이 회원이 돼야 되고요. 주민총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민총회에서 회 규칙도 만들고 또 회 대표도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규칙 못 만들면 자치할 수 있나요? 규칙을 다른 사람이 만들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면 자치회가 아니라 복종회죠. 그죠? 이제 근데 우리가 주민자치가 읍면동에 있는데 굳이 왜 필요하냐는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읍면동장을 우리가 선거하고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을 주민들이 임면 권한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 따로 만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읍면동만 운영하면 됩니다. 이게 유럽 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면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우리같이 이게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 와서 주민이 선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와서 관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국가 행정 원리에 의해서만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별도로 요청이 됩니다.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읍면동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영국, 한국, 한 이 세 군데가 거의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동장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1년 있다 가는데.
이러니까 주민의 의사나 주민들의 뜻이나 주민들의 상황이 읍면동정에 반영이 안 되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런 주민자치회는 안 만들고 읍면동장이 행사할 때 동원하고 무슨 행사할 때 기부하는 위원회나 만들어버리고 마니까 주민자치를 전공하는 저로서는 매우 속상하는 거죠. 자, 근데 주민자치 하려 그러면 규모가 문제입니다. 3만 명 되는 동지역을 무보수 명예직인 위원님들이 전체를 주민들이 더 잘하는 일을 주민들이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이게 규모나 면적 면에서 인구 면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위원회 갖다 놓고 하라 그러는, 하라 소리도 안 하지만은 거기다 위원회 설치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이제 보통 이제 분대를 설계할 때 우리는 8명이죠. 아마 북한은 제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설계하냐면 하사 하나가 지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자기 빼고 7명이다. 또 이제 북한은 8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사가 지휘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고 소위가 지휘할 수 있는 거는 30 몇 명이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자, 하사는 그냥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병이잖아요. 그렇지만 장교는, 소위는 사관학교 4년 나온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휘할 수 있는, 교육받거나 이제 권한을 받은 그것에 비례해서 이제 이 지휘할 수 있는 크기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아무런 자원도 경험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 전체를 지휘하라.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더구나 읍면동장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서 주민자치하라는 거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잘하려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장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사권 채용하고 뭐 수강생 모집할 수 있는 권한, 이제 수강료 받는 권한, 이런 것들 하면서 저절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생기잖아요. 이것 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토끼뿔이라는 말이죠. 토끼가 뿔 없잖아요. 토끼뿔을 다듬는 것하고 같습니다. 없는 데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권한이 없는데 거다 대놓고 지도할 게 뭐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저는 지원관 제도 만드는 취지는, 주민자치가 지지부진하니까 발전을 위해서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은 현실에 맞는 유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계층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일본은 우리 같으면 통에다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해버렸습니다. 통회장을 뽑은 거예요. 그 통회다가 통회장 주민들이 직선하고, 통규칙 통민들이 만들고, 그 다음 통회비가 있어요. 통에 필요한 일을 할 때. 그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통이라도 자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을 자치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자치통장들이, 통회장들이 읍면동에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느 정도 모양은 나오잖아요. 그죠? 통회장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읍면동에는 회장님들이 모여서 한 차원 높은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자치 직무에 관한 배려 있는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면 읍면동에다가 그냥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듯이 이름만 바꿔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무보수 명예직인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로 재밌고 쉽게 부담 가지지 않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구역은, 계층은, 인구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라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민자치를 해야 되냐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간섭은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지원과 간섭 문제입니다. 지원 없이 간섭만 하는 게 식민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지도 안 하고 간섭만 하는 겁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는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이 있을 때 이제 주민자치회는 비정부 조직입니다. 서로가 보조적인 관계는 주민자치가 잘할 수 있는 건 주민자치가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 도와주고, 읍면동이 잘할 수 있는 건 읍면동이 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상호 보조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분권에 관해서 이제 제가 조금만 이제 딱딱하게 설명드리면요. 시도나 시군구나 읍면동으로 분권하는 것은 거긴 동질성이 있습니다. 정부기구라는 동질성이 있고 공무원이라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권은 권한만 분권해 줍니다. 만일에 이제 출장비 결제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장이 결제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 권한만 내려주면 됩니다. 정부라는 틀 안에서의 분권은 권한 분권이고요. 근데 그 대신 주민자치는 국가와 시장과 사회가 있을 때 국가에서 시장으로 분권은 사회로 분권하는 겁니다. 정부기관에 분권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는 정부기구 아닙니다. 그렇게 분권하기 때문에 이게 자치분권입니다. 여러분도 자치분권 의미 아마 오늘 처음 제대로 들으실 겁니다.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이 틀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민자치회에 권한분권 해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권한분권에서는 주민자치가 안 됩니다. 자치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 자치분권을 하자면 자치라는 의미가 이 뒤에 나옵니다만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이 세 개가 없으면 자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이 틀리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좀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을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경영한다는 것은 이게 좀 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주민수가 또 몇만 되면 이거 못합니다. 연락 한번 돌리려고 그래도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 밥을 안 먹고 해야 됩니다. 직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인구도 주민도 주민자치회가 경영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치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돼야 되고요. 내용도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권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역을 분권해주고, 자, 그 주민들의 일에 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대표성이 있도록 분권해줘야 됩니다. 일의 대표성이 있어. 자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세 요소가 분권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권을 해놓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이 구역을 주민들은 자치를 하려면 내 마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을로 승인을 해야 돼요. 저거 남의 마을이야 그러면 자치 못합니다. 그 다음 주민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이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애석하다,
슬프다, 안 됐다,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주민자치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을 일을 내일로 승인해야 됩니다. 마을 일 내일 아니고 저거는 동장할 일이야 그러면 그건 자치를 못하는 것이죠. 이래서 분권을 해도 자치가 안 되면 자치가 안 되고요. 자치를 하려 그러면 분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권과 자치의 관계는 정말 절묘하고 정말 매우 조심스럽고 세심한 관계인데 뭐 지금은 아예 그냥 분권이 없으니까 자치도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이기심이 있다 분명히. 이기적이지 않으면 못 살죠, 그죠? 그 이기심을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이기심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먹고 살만하면 이타성 생기잖아요. 그렇게 이타성도 있으니 이타성이 어떻게 보면 발휘될 때 이타성을 발휘하고 배신을 안 당하면 계속 발휘합니다. 그 이타성이 바람직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다. 마을이나 구역이나 주민이나 어떤 일들을 기꺼이 내가 이타성으로 그 일들을 내일로 수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타성,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성공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럽에 가면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 조선 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조선 때 정말 이쁘게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일제가 다 망가서 그러지. 일제가 망가놓은 것을 아직도 복구를 못해서 그러지. 조선 때는 저 이타성이 정말 잘 발현됐습니다. 이제 그 미덕을 현대에 맞도록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라는 게 주민자치 과제라고 보고요. 분권자치의 조화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구역을 주민이 자치할 수 있는 구역으로 분권해주고 그 주민들은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면 이게 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권해줄 때 자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자치할 수 없게 분권해주면 자치 못하잖아요. 그죠? 이때 자, 주민자치에 관한 제도나 법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게 배려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는 그런 배려는 단 1%도 저는 없다고 혹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주민들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분권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25인 26각으로 이렇게 연대 같은 문제를 맞아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줘야 되는 거지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도록 분권을 해줘 놓으면 동네 분열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싸움 붙이면 더 좋아요. 주민들끼리 싸우면 자기네 영역이 나옵니다. 그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상당히 치졸한 방법이고요. 주민들도 상호 이웃으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달라도 승인해야 되고 틀려도 틀린다고 생각해도 승인해야 됩니다.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가 지금같이 3종 세트 있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세트 말고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저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프로그램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 앞에도 저게 또 구역 프로그램 만들면 가능합니다. 동네음악회 같은 거 만들면 돼요. 그다음 생활 문제를 내일로 승인하는데 저것도 가능해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오늘 워낙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그 구체적인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권도 해주고 자치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분권과 자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주민자치회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분권이 되고 또 주민도 주민자치회로 소속이 돼서 자치활동이 모이잖아요. 저 두 개가 저기서 모이는 플랫폼이 주민자치회인데 이게 그 분권과 자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려 그러면 입법권과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주민자치 이제까지 말씀드리면 요거 잘 보시면 이제 됩니다. 자, 향약의 도입 이전에는 수령이 그냥 지방 통치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읍면 동장 없습니다. 그냥 부, 목, 군, 현. 이제 이게 뭐 부목군현의 부사, 목사, 현령, 군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중종 때입니다. 자, 수령들이 이제 부목군현을 통치를 하니까 그냥 그 국가 행정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민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도덕적으로 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향락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향락을 시행하면 어떤 제도가 되냐면 요거 말이 잘못됐습니다. 수령입니다. 수령은 행정을 하고 양반은 교화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민들은 향락의 주체가 아니라 양반들이 향안으로 구성하는 향락의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교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딱 보고 율곡 선생이 지적을 통렬하게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덕적인 내용을 저게 이제 여시향락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여시들의 집성촌에서 이제 집성촌 규칙입니다. 그 먹고 살만한 동네 규칙입니다. 도덕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사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문만 열고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대돌 밑에 내려가서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마당 앞에 나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동네 어귀까지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친정아버지 오면 인사 나갈 때 되게 동네 어귀까지 가야 됩니다. 안 보일 때까지 가서 가는 거 보고 가는 이제 이런 게 예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나중에 보면 좀 난해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지적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죽겠는데 이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 상민들은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지키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할 때까지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먼저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수 있을 때 하자.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이 양반들이 도덕적인 교화를 핑계로 주민들을 마구 탄압할 거다. 실제 율곡 선생은 이렇게 해서 향락 중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뭐 율곡 선생이 왕은 아니니까 얼마 없다가 향락이 시행됐고 실제 율곡 선생 걱정대로 양반들이 교화를 명목으로 양반 갖다 놓고 붙잡아 놓고 두드러 패도 할 말 없습니다. 실제 폐해가 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향락의 문제입니다.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을 지배하고 주민들을 어렵게 빠뜨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나고 난 뒤에는 양반이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합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정도 얘기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향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양반은 물러나게 하고 수령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이 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개혁이 이제 이 전라도 지역에서 먼저 개혁이 됐는데 이제 수령은 이제 양반들이 워낙 상민들이 이때는 힘이 생기니까 양반들한테 들이받아요.
댐비입니다. 댐비니까 양반들이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 일에서 손을 떼고 이제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상민들을 지배하던 그 일을 포기하고 향교에 가서 공부만 합니다. 그 양반 역할이 바뀐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양반들이 손을 뗀 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규칙도 본인들이 만들고, 그때는 뭐 규칙은 물론 불문율로 만들었습니다. 뭐 조그마한 동네가 뭐 성문화 시킬 이유도 없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장도 본인들이 뽑고, 세금 내는 것도 본인들이 걷습니다. 모곡 얼마 내라. 나락철에 가을에 나락 한 말, 뭐 봄에는 보리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걷어가지고 잔치할 때 쓰기도 하고 조상 때 쓰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규칙들을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서 두레라는 것도 나오고 개라는 것도 나오고 아주 멋있습니다. 저때 주민자치는 세계 최고입니다. 일제가 뺏어가서 뭐 식민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방법 없고요. 뺏어가서 이제 일제 행정은 군, 읍면, 리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한국 행정은 시군구, 읍면동, 통리 똑같습니다. 아직도 일제 시스템에서 못 벗어났는데 행정안전부는 통리를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조차도 절대로 양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은 일제 말기까지는 일본과 한국이 같은 나라예요. 동일 시스템입니다. 근데 일본은 통리가 없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참 역설이라고 보는데, 일본이 전쟁에 졌잖아요. 메가드라는 사람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 메가드는 저 생각했습니다. 요 전쟁이 일으키는 요 군국주의 일본을 어떻게 하면 미국 같은 민주주의로 만들 것인가 딱 살펴봤을 때, 우리 같으면 통리가 이게 조직이 미국 같은 데는 없잖아요. 민주적인 조직이잖아요. 정부 조직이 통리까지 장악하는 법 없으니까 없애라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메가드가 없앴습니다. 일본 통리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그 초나이카이나 뭐 지치카이 이런 이제 자치회로 바꿔버렸죠. 근데 한국은 이제 6.25 전쟁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런 개혁을, 메가드 같은 민주적인 개혁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디까지 개혁을 했냐면, 메가드가 맨 마지막에 한국 같으면 행정안전부석을 없애버립니다. 지방을 통치하는 저 정부 조직을 없애버립니다. 이제 초기에는 일본 내무성입니다. 내무성 시켜서 모든 개혁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내무성까지 없앱니다. 그때 이제 뭐 말썽 많았던 거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개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개혁 과정이 불행하게도 전년 없이 아직도 일제의 유산을 최고인 양 인정하고 있다. 콜라 한 병이 1,000원이고 5,000원 가지고 있습니다. 5병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빈 병 2개 주면 콜라 1병 줍니다. 몇 병까지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9병은 쉽게 나와요. 보시면 9병은 금방 나옵니다. 그 문제는 이제 9병까지는 누구든지 간에 합리적인 사고로는 되는데 9병에서 1병 더 먹어서 10병이 되는가 아니면 9병밖에 못 먹는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 먹고 난 뒤에 맨 9번째 콜라병을 마시고 빈 병이 하나 있죠. 빈 병을 버릴 것인가, 이거를 활용해서 1병을 더 먹을 것인가. 이제 이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없으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 훌륭하신 위원님 되실 자격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1병을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옆집에 남은 1병하고 같이 갖고 와서 덮고서. 예? 옆집에 남은 1병하고 같이 2개 모아서 갖다 반납하면 또. 옆집에 있는 빈 병을 하나 구워다가 주면 1병을 준다. 꼬다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갖다 반납하면은 같이 갖다 반납하면은 한 병을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90점 좀 드리겠습니다. 옆집까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아이, 정말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대단하신 착상이십니다. 아, 정말 저는 이제까지 강의 가면서 이 질문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거의 답변 못 하세요.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가게 주인한테 한 병 외상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 빈병 2개 주면 되죠. 그럼 10병 먹는가요? 이 이야기는 주민자치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가 하기 때문에 동네 전체가 동원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주민자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봉사입니다. 내가 설명드리려는 게 그 개념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 가게 전체 안에 있는 자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한 병 외상 내서 먹고 주면 되잖아요. 이래긴다. 주민자치는 내가 하는 봉사가 아니고 주민자치가 되려면 동네 사람 등을 잘 쳐먹어야 됩니다. 시간 많은 사람 시간 등쳐먹어야 되고요. 돈 많은 사람 돈 좀 등쳐먹어야 되고 재주 있는 사람 재주 등쳐서 동네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등친다는 얘기는 등치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그 대신 등칠 때 등 얻어맞는 사람은 기분만 좋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쳐먹는 재주가 주민자치 스킬입니다. 나중에 등쳐먹는 법 제가 도사입니다. 나중에 언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뭔가 아시겠죠, 그죠? 나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을 전체, 주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바람직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걸 정리하는 순서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읍면동장 있고 주민자치센터 있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이러니까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사권 없고 인사권 읍면동장 갖고 있습니다. 자, 재정권 시군구장이 갖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 쓸 수 있는 예산 받거나 쓸 수 있는 권한 없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 권한 쓸 수 있는 권한 없으니까 어떤 데는 통치회나 어떤 데는 리장회의로 줘버려요. 거기는 있습니다. 자, 입법권 시군구회가 마음대로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주민자치위원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원이 마음대로 정해요. 요거는 완벽하게 자치위원회가 아니라 복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원회다.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첫 단추를 끼워도 너무 잘못 끼웠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고 이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법 27조 주민자치회 설치. 자, 고향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자, 빨간 거 보십시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하는 이 이야기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로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으로 구성을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회칙 만들잖아요. 또 주민총회에서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임원도 뽑잖아요. 그 다음 거기서 회비도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를 위한 분권의 기본 조건에 다 이 부분만 있으면 기본 조건이 다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도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를 보면 전문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게 날아가고 없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말 쏙 뺐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일이라 제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빼버리니까
입법권이 주민총회를 못하니까 입법권이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군구회가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총회가 없으니까, 주민이 없으니까, 인사권 주민자치회에 있는 게 아니고, 저거 읍면동장이 40% 추천하고, 60%는 공개 모집해서 추첨해버리고, 그 주민자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권 박탈입니다. 없습니다. 예산은 어디로 갔다 오냐면 시민단체가 받아가지고 주민자치회를 갖고 들어와요. 주민자치회가 거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원관이라는 문제는 이제 이거 제가 그 예민해 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나 모르겠다. 아, 없구나. 예. 자, 저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을 관설관영. 자, 대전 서구청장이 만들고 서구청장이 운영하면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인가요? 서구청의 조직인가요? 서구청 조직이잖아요. 중간 지원 조직은 관설 민영, 즉 관설 민영이라 그럽니다. 지원관을. 민영 아닙니다. 관설 관영이에요. 왜냐하면 지원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영이에요. 저 중간 지원 조직은 민설 민영이 돼야 됩니다. 많이 양보하더라도 관설 민영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관설 관영을 중간 지원 조직이라 그러면 다 웃습니다,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히 연구한 사람들이 지원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겸손해질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조직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 빗나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간 지원 조직은 민설 민영이 돼야 됩니다.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은 없는 게 낫고요. 주민자치회 직접 지원이 제일 낫고, 꼭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시군구 협의회장이 초빙해서 시군구 협의회가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간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다소 무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 아니라면 저 출발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스피디하게 나갑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자치단체 협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표자 지위는 주지 않고 협력만 열심히 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개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민자치회 성격은, 자, 첫 번째, 국가와 주민자치회 관계에서 주민자치회는 NGO입니다. 국가기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 지원관이 정부 관료가 임명했는 지원관은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국가기관이 주민자치회를 뭐 준비를 하든 지원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여하는 것은 이거는 주민자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주민자치회는 NPO, 시장 이익 조직이 아닙니다. 이익 보면 안 됩니다. 이익 남기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영리 조직 아닙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는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사적 조직이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NGO, NPO, NIO라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연구가 행정안전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행정학 범위 안에 없다고 보고요. 정치학회 지난번에 가서 제가 발표됐는데 정치학회에서도 없습니다. 원래 이제 겨울 정치학회 때는 제가 지난번 여름 정치학회 때는 제가 발표를 했는데 올 가을에 겨울엔 또 할 겁니다. 사회학회 가서 또 할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논의를 확산시키자면 인류학회도 가고 철학회도 가고 교육학회 가서 저는 제가 있는 힘 다 발휘해서 이
이제 논의를 확산시키면 사회학자들이 완성하고 교육학자들이 완성하면서 나중에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원칙이 저는 시민단체라도 이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시민단체도 본인들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원칙을 안 지켜요. 그러면 먼저 이제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에 관해서 논의 충분히 하자. 나는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제안만 하고 실천은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공할 수 있는 모색을 하는 데는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뭐 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공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사업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세우라 그럽니다. 마을계획 세우실 수 있는 역량이 주민자치회에 있을까요? 마을계획을 세울 만한 사무조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위원만 뽑아놓고 위원회 사무조직 아니에요. 사업조직도 아니에요. 이제 주민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난이도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매우 사업 능력이 높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우 난이도 높은 일을 해서 성공시키면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사업 능력이 되게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게 낮은 수준의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수준 낮지만은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사업 능력은 낮은데 사업 난이도 높은 거 얘기하면 저거는 우리말로 하면 조장한다는 겁니다. 그 하다 못해 안 되면 하는 척 흉내만 내는 겁니다. 자, 그때 이야기는 능력은 없는데 난이도 높은 걸 요구했고요. 능력은 높은데 난이도 낮은 거 요구해도 이건 잘못된 거고요.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능력이 낮으면 낮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경험해서 높이고 가는 거고 사업 능력이 높으면 곧바로 높은 거 해도 됩니다. 이럴 때 주민자치회의 임무가 주민들이 자치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줘야지 감당할 수 없는 임무를 줘놓고 너희들 못하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잡아 눌리면 이거는 전형적인 후진국의 식민지 통치 형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주민자치 필요 역량은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워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2009년에 서울시에서 1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해서 기사로 다듬어서 전 세대에 뿌려봤습니다. 매번 뿌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주민들이 정말 우리 전입주민 환영회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오면 5월달에 우리 집 철쭉꽃이 이쁘게 피니까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동네 주민들의 이런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도 근데 위원회 위원님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읍면동장님도 별로 찬성하지 않고요. 이거 예산 아무리 해드리라고 그래도 예산 편성 잘 안 합니다. 제가 구의회 같은데 예산 편성해달라고 해봤습니다. 안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없이 주민자치 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주민자치에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리더십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틀린 사람, 맞는 사람 전부 다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해요. 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하나로 무리 없이 끌고 나가는 게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이
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 있나요? 그 실무자고. 그잖아요. 이 리더는 마을의 어른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러고 전국의 주민자치회를 마치 업무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업무 조직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듯이 난도 낮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 맞고 편하게 잘하면 되는 게 주민자치지, 난도 높은 일을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나 그 과업조직이 하는 거고, 주민자치는 과업조직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민자치 최고 전략은 단체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단체장이 나서가지고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고 가만히 있어야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이 주민자치를 자신의 행정 업무로 알고 있는 한 주민자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문제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배려를 해주는 게 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자치입니다. 이제 단체장 입장에서는 배려만 해주면 저절로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이 고단수 전략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늘 얘기하면서 주민자치는 동행이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고, 저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홍보대사는 최성수입니다. 어디 가면 부르면 꼭 동행 와서 동행 불러달라 그러고 동행 부르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동행이란 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수고에 보답하는 거는 정말 위원장님 마치시고 그만두실 때, 아니면 협의회장님 마치고 그만두실 때 제가 이 동행 족자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의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리면서 앞으로 그만두시더라도 주민자치가 이 지역에서 지역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하나 주민들의 다양성을 살리고 미래를, 그 다양성을 미래로 가면서 숙성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부탁은,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멋있는 어른들 계셨습니다. 나도 저 어른같이 되고 싶은 이런 어른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애들이 봤을 때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나보고 멋있는 어른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멋있는 어른이 어른으로 생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정말 멋있는 어른이 돼달라. 그러면 멋있는 동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재미없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